핀두스의 5번째 특별한 이야기. 할아버지 힘내세요. 스벤 루드크비스트 글 그림. 가을이었어. 페테르손 할아버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아무 말 없이 우중충한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이야. 전혀 즐거운 모습이 아니었어. 하지만 핀두스는 기운이 팔팔 넘쳤어. 1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또 가만히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의자에서 버둥대고 꼬리를 깨물질 않나, 탁자 위로 기어올라 커피를 마시질 않나, 각설탕을 밑으로 던지고 그걸 잡겠다고 뛰어내리질 않나. 그러더니 소파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탁자 위로 건너가는 거야. 빈두스, 가만히 있지 못하겠니? 할아버지가 빽 소리쳤어.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 무슨 날이 이렇담. 오늘은 정말 기분이 안 좋구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싸! 그럼 하루 종일 같이 놀 수 있겠네요, 할아버지. 아니, 혼자 놀아라. 어디 다른 데 가서 말이야. 혼자 다른 데 가서 놀라고요? 난 할아버지랑 놀고 싶은걸요. 지금 여기서요. 우리 고양이 쓰다듬기 놀이해요. 할아버지가 고양이 하세요. 빈두스, 난 놀고 싶지 않다. 할아버지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어. 장작도 패고 감자밭도 일궈야 하는데 기분이 내키지 않는구나.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슬픔이나 씹어야겠다. 할아버지, 슬픔이나 씹다니요. 제가 있잖아요. 핀두스는 접시 밑에 있는 찻숟가락을 밟았어. 접시가 흔들거리며 작게 달그락거렸지. 이번엔 더 세게 밟았어. 크게 덜그럭 소리가 나라고 말이야. 그러나 쉽지 않았어. 그냥 밟으면 작게 달그락 소리는 나지만 크게 덜그럭 소리는 나지 않는 거야. 핀두스는 또 해보고 또 해봤어. 그런데 작게 달그락 소리가 날 때마다 할아버지 눈썹이 점점 한 대로 모아지는 거야. 5번 작게 달그락거리고 딱 1번 크게 덜그럭거렸을 때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 질렀어. 빈두스, 그만두지 못하겠니? 기분도 안 좋은데 시끄럽게 좀 굴지 마라. 오늘 난 조용히 쉬고 싶단 말이다. 너도 얌전히 앉아 커피나 마시거라. 핀두스는 얌전히 앉아 있었어. 그런데 잠시 뒤 몸이 저절로 움직이지 뭐야. 몸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거든. 핀두스는 아주 작은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어. 자꾸자꾸 부르다 보니 몸이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 의자 위에 벌렁 눕게 되었지. 핀두스는 이제 발을 탁자 모서리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어. 의자가 기우뚱하더니 다시 제자리로 왔어. 넘어지지 않고 의자 뒷다리로만 서 있을 수 있을까? 핀두스는 궁금했어. 핀두스는 다시 한번 발을 톡 밀쳤어. 기우뚱. 다시 제자리. 또 한번 톡 밀쳤어.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휘우뚱. 그러더니 의자가 벌렁. 핀두스는 뒤로 나동그라지며 빈 양동이에 콰당 부딪혔지. 양동이가 덜컹덜컹 바닥을 굴러갔어. 할아버지는 온 얼굴을 찌푸리며 귀를 틀어막았지. 그러고는 주먹으로 탁자를 탁 내리치며 수염이 바르르 떨릴 정도로 버럭 소리쳤지. 그만하라니까 빈두스. 여기 있고 싶으면 나가 있어.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노랫소리도 덜컹소리도 다 싫단 말이다. 그저 조용히 쉬고 싶다. 핀두스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어. 할아버지가 이처럼 말도 안 되게 화내는 건 처음 봤거든.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바람 빠진 자동차 타이어처럼 풀썩 주저앉았어. 너무나 비참하고 서글프게 보였어. 미안하다 빈두스. 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구나.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지나가 버리면 좋겠어. 그러고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는 거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정말 슬픈가 봐. 핀두스는 생각했어. 할아버지를 즐겁게 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핀두스는 살그머니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앞발을 공중에 쳐들었어. 그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는 뜻이었지. 왜? 할아버지가 물었어. 할아버지, 우리 낚시 가요. 그럼 다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아니, 가고 싶지 않아. 날씨도 춥고 축축한 데다 물고기도 안 잡힐 거야. 이렇게 꼼짝도 않고 있다가 밤이 되면 잠이나 자러 가야겠다. 정말 심각하군. 핀두스도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 낚시 가면 틀림없이 기분이 좋아질 텐데. 낚시질은 언제나 할아버지를 즐겁게 하니까.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핀두스는 탁자에서 뛰어내려 찬장을 열었어. 그릇들을 모두 꺼낸 후 맨 뒤에 있는 커다란 냄비를 꺼냈지. 냄비는 보트처럼 둥둥 뜨거든. 핀두스는 나무 주걱 2개를 가져와 부엌 바닥에서 노를 저으며 낚시질을 시작했어. 몇 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들었어. 줄무늬 창꽃이었지. 작은 놈이었지만 낚시는 재밌었어. 핀두스는 슬쩍 할아버지를 곁눈질했어. 할아버지는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지. 핀두스는 낚시질을 계속했어. 잇따라 물고기가 걸려들었어. 그때마다 핀두스는 작은 소리로 말했지. 아니, 또 한 놈이 걸렸네. 그러고는 할아버지를 곁눈질로 보았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만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놈이 잡히지 뭐야? 엄청나게 큰 줄무늬 청어였어. 핀두스는 끙끙, 낑낑, 헉헉 잡아당기며 다시 곁눈질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지. 마침내 할아버지도 흘낏 핀두스를 쳐다보았어. 하지만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단다. 난 낚시하러 안 간다. 라고 말하며 다시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았어. 고약한 청어보다 더 고약한 할아버지네. 핀두스는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누구야? 한 번 마음먹으면 꼭 해내고 말지. 아무도 못 말려. 핀두스는 목공일하는 광으로 달려가서는 박제된 황어를 찾아냈어. 박제된 황어를 박아둔 널빤지에는 1933년 페테르손이 잡은 통통한 황어라고 쓰여 있었어. 그것은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잡은 황어 가운데 가장 통통한 놈이었지. 그래서 박제로 만들어 벽에 걸어 놓았던 거야. 핀두스는 널빤지에다 긴 줄을 묶어 트렁크에 넣었어. 그리고 트렁크를 부엌으로 가져가 할아버지 맞은편에 놓았지. 그러고는 줄을 잡고 탁자 위로 뛰어 올라갔어. 할아버지가 손에 뭘 들고 있느냐고 묻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그러나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핀두스를 못 본 척했어. 핀두스는 앞발을 들고 할아버지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 또 왜? 할아버지는 더 참지 못하고 물었어. 이걸 보면 놀라실걸요. 핀두스는 줄을 내밀며 속삭였어. 할아버지가 줄을 잡아당기자 박제된 황어가 탁자 위로 끌려왔어. 보세요, 한 놈 물었잖아요. 핀두스가 외쳤어.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었어. 하지만 표정은 아까와 똑같이 어두웠어. 난 안 간다, 핀두스. 그러고는 또 창밖을 내다보는 거야. 아,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할아버지네. 핀두스는 생각했어. 하지만 소파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낚시질 안 가고는 못 베기실걸? 핀두스는 헛간으로 가 벽에 걸려있는 낚싯대를 보며 곰곰 생각했지. 그러고는 문틈으로 할아버지가 아직도 부엌에 앉아있는지 살펴보았어.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줘요. 발이 꼈어요. 핀두스는 힘껏 비명을 질렀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불이 나게 뛰어오는 것이 보였어. 핀두스는 발을 커다란 통나무 아래 집어넣고 벌렁 드러누워 다리를 버둥거렸어. 무슨 일이냐? 어디 다쳤니? 할아버지가 뛰어와서 물었지. 발이 꼈어요, 할아버지. 어쩌다 그랬니? 할아버지가 핀두스를 일으켜주며 물었어. 낚싯대를 내리려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나무가 넘어지지 뭐예요? 할아버지, 낚싯대 좀 내려주세요. 하지만 이 긴 낚싯대를 너 혼자 호수까지 끌고 갈 수 있겠니? 그럼요.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핀두스는 쌀쌀맞게 말하고 절뚝이며 나갔어. 낚싯대 이리 주세요. 두고 보세요. 저 혼자라도 농어 10마리쯤 잡아가지고 올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핀두스에게 낚싯대를 내려주었어. 핀두스가 낚싯대를 어깨에 매자 낚싯대가 위로 휘청 아래로 휘청. 핀두스는 서 있을 수도 걸을 수도 없었어. 그 모습을 보자 할아버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지. 안 되겠다. 너 같은 꼬맹이가 그렇게 긴 낚싯대를 들고 어떻게 가겠니? 다리도 아픈데. 그래도 난 낚시하러 갈래요. 핀두스가 화를 냈어. 마침내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양보했어. 에이, 알았어. 우리 낚시하러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배낭과 장화를 가져오고 감자밭에서 지렁이를 잡았어. 그리고 핀두스를 배낭에 넣고 낚싯대와 지렁이를 들고 호수로 향했지. 주위는 온통 고요했어. 공기는 축축하고 서늘했고 움직이기에 좋은 날이야. 그냥 앉아서 마냥 우울해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 얼마 안 있어 할아버지는 슬픈 생각들은 다 잊었어.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초원을 지나고 오솔길을 따라 호숫가로 내려갔어. 할아버지는 보트를 물에 띄우고 노를 저었지. 핀두스는 맨 앞에 앉아 창꼬치가 있나 살펴보았어. 큰 창꼬치는 무서웠지만 핀두스는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 핀두스는 무서운 게 없거든. 하지만 아주 큰 창꼬치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조금은 겁이 날지도 몰라. 낚시질은 점점 더 신이 났어. 그러자 핀두스는 점점 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핀두스, 만약 이따만큼 큰 창꼬치가 벌쩍 뛰어올라 너를 악물면 말이다. 내가 요 녀석을 요렇게 바닥에 내던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핀두스는 팔짝팔짝 까불다가 허공에 뜨고 말았지. 그 순간 할아버지가 움켜잡았기에 망정이지 핀두스는 물속으로 떨어질 뻔했어. 핀두스, 보트 속에서는 가만히 있어야지. 할아버지는 엄하게 말하며 핀두스를 자리에다 눌러 앉혔어. 들어봐라. 얼마나 조용하냐. 때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참 근사하지. 핀두스는 한동안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다시 기분이 좋아졌으니 말이야.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45분 동안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어. 들리는 거라곤 보트의 찰싹거리는 물소리뿐. 호수도 하늘도 잿빛이었고 주위는 검은 숲이 에워싸고 있었지. 황금빛 낙엽들은 이미 떨어졌고 여름의 초록색들도 가을의 갈색인지 초록색인지 회색인지 모를 색으로 바뀌었어. 하지만 축축한 공기 때문에 색들이 무척 빛나 보였지. 순간 할아버지는 여름의 초록보다 지금이 훨씬 아름답다고 느꼈어. 낚시하러 오길 잘한 것 같다, 핀두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그때 물고기가 걸려들었어. 꽤 큰 농어였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지. 할아버지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 옛날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단다. 그러나 농어를 한 마리 더 낳기까지는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핀두스가 말했어. 점심 먹고 장작을 팬 다음 우리 함께 놀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감자밭도 읽어야 한단다, 핀두스. 그럼 절반만 읽어놓고 놀아요. 이제 발은 괜찮니, 핀두스? 사실은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할아버지랑 낚시하러 가려고요. 요런 꾀쟁이 녀석. 할아버지는 웃다가 딸꾹질이 나왔어. 그럼 이번에도 나는 놀기 싫어도 내 꾀에 넘어가 함께 놀아야겠구나. 아니요, 할아버지는 반드시 놀고 싶을걸요. 두고 보세요. 핀두스가 말했어.